제가요, 이걸요. 왜요? 전군 나갈 건데요. 여기서 부장될 게 아닌데요. 여기서 배울 게 더 이상 없어요. AI가 다 하는 일인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죠? 2024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삼성전자 수원 사옥 로비에서 한 신입사원이 사표를 제출합니다. 입사한 지 8개월. 그렇게 어렵게 들어왔던 삼성전자를 그는 떠납니다.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더 이상 없어요. AI가 다 하는 일인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 하죠? 이게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해 삼성전자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거든요. 한편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사무실 직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은 50억 원을 넘었습니다. 대표는 서울대가 아닙니다. 검정고시 출신입니다. 그의 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학벌이요? 그거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은 뭘 할 수 있느냐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째, 학벌.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오면 평생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그 학벌 말입니다. 둘째, 대기업. 삼성, LG, 현대 들어가면 정년까지 다닐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대기업 시스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동시에 흔들리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AI 때문입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모든 시스템이 재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재평가의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학벌은 쓸모없어지고 있고 대기업 시스템은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생존 매뉴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징후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릴 3가지 대응 전략을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AI 세대. 당신의 명운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징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학벌 파괴 실험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팔란티어라는 회사 들어보셨나요? 미국 국방부 AI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24년에 파격적인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College is broken. 대학은 고장났다.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력주의 펠로십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지원 자격입니다. 대학 다니는 사람은 지원할 수 없어요. 아예 원천 차단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을까요? 팔란티어의 설명이 명확합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중에서 뛰어난 인재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버리고 있다. 앞으로는 대졸자 프로그램과 별도로 고졸자들만 따로 뽑아서 경쟁시키겠다. 팔란티어만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구글은 어프렌티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학 학위가 없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채용 프로그램이에요. 전공자는 사절입니다. 전공자는 아예 따로 뽑으니까 여기에 지원하지 말라는 거죠. IBM은 뉴 칼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슬로건이 명확합니다. 학위보다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공자를 사절합니다. 더 혁명적인 곳도 있습니다. 아마존입니다. 고졸자를 우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GED라는 게 있죠. 미국판 검정고시인데요. 검정고시 출신을 더 우대합니다. 왜 이런 채용 프로그램을 도입했느냐? 아마존의 공식 설명입니다. 편견을 깬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대졸자, 특히 명문대를 나온 사람만 뽑게 되면 이 사람들은 조직에 순응하고 파괴적인 혁신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고졸자나 검정고시 출신들을 섞어 놓으면 오히려 파괴적인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빅테크들이 갑자기 왜 이런 실험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AI가 등장하면서 채용 기법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어땠나요? 좋은 대학을 나오면 그만큼 성실하고 똑똑할 것이다. 이렇게 시그널링 효과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생을 우대해서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AI가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지고 그걸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답이 있는 질문은 당연히 공부 많이 한 명문대생이 잘하겠죠? 하지만 답이 없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청년의 진짜 창의성이 드러납니다. AI를 통한 빅테크의 채용 방식이 모든 시그널링 효과를 뚫고 진짜 인재를 골라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디지털 발자국이라는 게 있죠. GitHub라는 게 있는데요. 전 세계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온라인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걸 분석하면 재밌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남의 코딩을 그대로 베껴 쓴 사람 찾아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발전시켜온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AI로 이걸 분석하면 더욱더 쉽게 뛰어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미국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태풍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학벌 파괴가 시작되면 그 태풍이 대한민국까지 휩쓸고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미국이 바뀌었는데 우리만 학벌주의로 고집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무섭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일어난 일들을 보시죠. LG그룹 여러 계열사에서 40, 50대 임직원들에 대한 희망퇴직을 단행했습니다. 한 회사가 아닙니다.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벌어진 일이에요. 삼성전자 역시 핵심 사업부에 대한 경영진단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래 전문가 송길영 박사의 분석이 정확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AI에 대해 시기상조 아니냐는 반응이었대요.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있고 보안 이슈도 있고. 하지만 올해부터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기업의 수장이 AI 도입을 결정했대요. 왜? 경쟁사가 하면 내가 안 하면 곤란하니까요. 일종의 레이스 같은 거라서 경쟁사가 경량화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시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으라고 압력을 받게 됩니다. 송길영 박사의 예측이 무섭습니다. 내년에 실업률이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다. 아무래도 큰 기업에 계시던 분들 중에서 압력을 받는 일이 많이 늘 것이다. 어쩔 수가 없다. 태풍이 온다. 정말로 온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게 40, 5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입사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로스쿨 졸업생 채용이 0점에 가까워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5년 5월 졸업한 로스쿨 졸업생들 10대 로펌에서 채용이 거의 없었대요. 왜? paralegal이라고 하죠. 처음에 선배 변호사를 돕는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인데요. 그 일을 AI가 다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코딩하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회사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대요. 이유가 뭐냐? 미래를 잘 모르는데 새롭게 투자를 해가면서까지 신입을 뽑아야 되는 건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춘공기처럼 어려워진 거예요. 세 번째 징후입니다. 1인 기업의 놀라운 부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Lean AI Leaders Board라는 게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 평가 방식인데요. 어떤 기업들을 평가하느냐? 설립한 지 5년 이내, 매출 500만 달러 이상, 구성원 숫자가 몇십 명 정도, 이런 기업들만 따로 랭킹을 매기고 있어요. 1등이 어딘지 아십니까? 텔레그램입니다. 구성원이 30명이래요. 카카오톡은 몇 명일까요?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텔레그램은 30명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서비스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회사도 있습니다. 베이스캠프 4244라는 기업인데요. 구성원이 1명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300만 달러가 넘게 나와서 최근에 1억 원에 팔렸대요. 혼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개발 툴 만드는 회사였는데요. 이제 혼자서도 법인과 경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유리할까요? 첫째, 구성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 있어요. 둘째, 더 무서운 건 속도입니다. 빨라요. 나만 결정하면 되니까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의견 주세요. 그러면 2주 후에요. 왜? 부장님이 휴가 가셔서 다음 주에 오신대요. 파이프라인 중에 한 분만 안 계셔도 결정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1인 기업은 본인이 바로 결정하잖아요. 즉시 할 수 있죠. 사회가 빨라질수록 작은 조직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더 저렴하고 더 빠르니까. 네 번째 징후로 넘어가겠습니다. AI가 전문직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AI 등장 전까지만 해도 오판했던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육체 노동이 로보틱스로 전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AI가 등장하니까 사무직 직업부터 파괴되는 놀라운 현상을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변호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 직업이 파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전문직 직업 뒤편에 있는 학벌은 과연 멀쩡할까요? 전문직 직업은 그나마 라이센스, 면허라는 게 있지만 학벌은 그 자체가 면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 학벌이 가장 먼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AI가 10초 안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외우고 자꾸만 학습하는 그런 대학 교육을 한다면 그 학과, 그 대학부터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겁니다. 왜? AI가 10초 만에 답변할 수 있는 걸 왜 앞으로 4년 동안 공들이고 돈 들여서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대에서 배우는 대학 교육조차 AI한테 물어보면 10초 안에 답변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수식 계산, 코딩, 회로 설계,
최적화 이런 것들을 AI가 아주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대에서 배우는 4년 동안의 지식조차 AI한테 물어서 10초면 해결되는 세상이 온 겁니다. 이제 정말로 인적 자본이 쌓이는 효과는 거의 사라진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과거 명문대의 가치 중 하나는 고급 지식을 독점한다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하버드에 가면 하버드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하버드의 명강의조차 AI가 다 학습했기 때문에 AI가 모든 것을 10초 안에 답변하죠. 고급 지식은 더 이상 특정인들이 독점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뀐 겁니다. 미국에서 최근 유행하는 용어가 뭐냐? 페이퍼 실링입니다. 유리천장 들어보셨죠? 종이천장이 뭔지 아십니까? 학위라는 그 종이 한 장이 없어서 취업문이 막히는 현상. 이런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뿐더러 당연히 대한민국에서도 서울대니 연고대니 이런 대학 간판이 과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죠. 5번째 징후입니다. 연공서열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MZ세대 신입사원들이 복사기, A4 용지 채우기, 자리 주변 쓰레기 줍기 이런 걸 아주 명확하게 거부하고 있대요. A4 용지는 필요한 사람이 가서 채우면 되는 거고 청소는 청소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다. 이걸 왜 나한테 시키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들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에요. 당연한 건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요. 이연된 보상체계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는 고생하고 나중엔 좀 쉬워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심자가 좀 고생하고 나중에 경력 쌓으면 여기 마일리지 쌓였으니까 좀 뒤에 계세요. 이게 일종의 로컬 논리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MZ세대 입장은 뭐냐? 전 곧 나갈 건데요. 여기서 부장될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마일리지 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갈아탈 건데 여기에 로컬 마일리지가 뭐가 필요해요? 이 얘기를 던지는 겁니다. 그때 나오는 게 제가요입니다. 제가요 이걸요. 왜요? 이게 세계관 차이거든요. 부장님은 이걸 저축으로 보신 거예요. 본인이 저축한 게 있다고 믿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부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과거가 억울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MZ세대 입장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다고 내가 그걸 받아줄 이유는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죠. 왜냐면 오래 안 있을 거니까요. 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조기 퇴사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이 1년에서 3년 사이가 60.9%래요. 그리고 1년도 안 되는 4개월에서 1년 미만이 32.9%입니다. 이제 조직은 경유지일 뿐입니다. 목적지가 아니에요. 링크드인 서비스 보시면 거기 X, 구글, X, 페이스북 이런 식으로 본인이 했던 커리어들을 전부 다 X로 붙여서 모아서 본인을 설명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4, 5년마다 옮기는 게 더 유리한 거예요. 많아야지 화려하니까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징후를 보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 빅테크의 학벌 파괴 실험. 둘째, 대기업의 무서운 구조조정. 셋째, 1인 기업의 놀라운 부상. 넷째, AI의 전문직 대체. 다섯째, 연공서열제의 붕괴. 이 5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전략을 반드시 메모하십시오. 전략 1. AI 리터러시를 지금 당장 확보하십시오. 어차피 AI가 10초 만에 답을 다 해줍니다. 그렇다면 AI를 경쟁자로 삼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AI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굳이 암기시키거나 이해시키려 할 게 아니라 AI를 자신의 충실한 비서로 부리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doing에서 디렉팅으로 바꾸십시오. 옛날에는 우리 인간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AI가 해줍니다. 그러니 디렉팅, 즉 AI한테 지시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는 모두가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필요 없거든요. 둘째, 애스킹 능력입니다. 창의적으로 AI한테 물어보는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질문이라도 어떻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AI의 답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배우십시오. 셋째, verifying 능력입니다. AI 결과물을 검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 AI도 틀릴 수 있거든요. hallucination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조직에 순응하고 조직에서 가르치는 대로만 모든 걸 흡수하는 사람들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AI 시대에는 오히려 뒤처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명문대 가던 기준, 조직에 순응하고 엉덩이 무거웠던 게 지금까지는 장점이었지만 앞으로 AI 시대에는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전략
2.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조직의 간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간판이 중요합니다. 40, 50대 분들 중에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빠른 창업은 위험합니다. 퇴직하고 바로 뭘 해볼까? 이러면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것보다는 퇴직 전부터 취미나 취향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조심스럽게 그걸 테스트해보면서 내 고객이 늘기 시작하면 그때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직접 해야 돼요. 이제는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나의 본진을 찾아서 그만큼의 깊은 나의 애정과 호기심을 키우는 작업. 두 번째, 고용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이 그만큼의 경쟁력을 내재화하는 작업. 옛날에는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이 소중해서 자본을 대고 고용을 통해 벌어들이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온전히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서포팅 시스템이 많아졌어요. AI도 잔뜩 있고 가상화도 돼 있기 때문에 경량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데 똑같은 게 나오면 또 이전 투가 되기 때문에 내가 깊게 들어가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섬세함을 가지고 있으면 내 목소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정말 깊어지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전략 3. 경량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하십시오. 무거운 조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가볍고 빠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필요할 때 연결하고 끝나면 해산하는 프로젝트 기반 협업. 이게 미래입니다. 경량 문명이 바로 이겁니다. 공장이라는 집중된 시설이 나오면서 우리가 모였죠. 정해진 곳에 설비를 넣고 사람들을 모아놓으니까 출퇴근이 생기고 복지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산이 협력의 경량화를 통해 가상화되기 시작하니까 꼭 모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중첩된 문명은 역할을 다했고 이산되어진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인재가 옵니다. 예전처럼 자리로 모시는 게 아니라 훌륭한 문제를 가져오면 돼요. 이 문제를 풀지 않겠어? 라고 하면 이제 좋은 분이 오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2가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벌과 대기업. 이 2가지가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생존 법칙이 필요합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준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단지 설마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설마하며 살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옵니다. 정말로 옵니다. 위기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AI 리터러시를 배우고 퍼스널 브랜딩을 시작하고 경량화된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